안녕하십니까, 과일장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어디 왔냐면요, 음성에 수박 농사 되게 잘 짓는 분 농가 쪽에 왔어요. 제 댓글에 어떤 과일 연구원이 수박하고 포도가 굉장히 쉽대요, 농사 짓기. 그래서 그 댓글만 믿고 한번 체험하러 왔어요. 농사 이쁘게 지으시는 분한테 한번 몇 가지 여쭈어보고 제가 정확하게 수박 농사가 어떤지 한번 재밌게 한번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수박 농사가 쉽다 그래갖고 왔어요. 쉬운 거 한번 체험해 보려고. 제 댓글에 밭가류 중에 수박이 농사가 굉장히 쉽대요, 형님. 목에서 피 나는데? 목에서 피나죠. 목에서 피나는 수박 한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넝쿨이 이렇게 엉킨데요. 이게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돼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순을 다 따줘야 돼요. 하나씩 덩굴. 세 덩굴에 한 과를 다는데 순이 지금 나오는 걸 하나씩 사람이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서 따야 돼요. 보이시죠? 저희 끝까지. 형이 이 동이 여기 몇 개 있죠? 12개인가 있죠? 지금 12동이 있죠? 12동을 다 따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거. 쉬운 순 따기. 보통 한 번 작업을 할 때 한 6, 7마디 순을 따야 돼요. 한 알 기준으로 며칠에 한 번씩 순 따줘야 돼요? 보통 요즘 기온 같은 경우에는 5일 정도. 5일? 그럼 12개 동을 5일에 한 번씩 따려 그러면 최소한 2개 동은 무조건 따줘야 되네, 하루에? 하루에? 네, 2-3개 동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들어와가지고 일을 해주냐에 따라 틀린데 보통 12동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동반? 하루 종일 따갖고? 네, 한 사람이 한 동반 정도 순을 요거를 따줘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따야 되는 작업이라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사이에 보시면 수박이 저렇게 하나씩 보이시죠? 귀여운 수박, 새끼 수박. 이런 수박을 하나를 이제 접시에 올려서 나머지를 따줍니다. 하나만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술이란 게 있잖아요. 접고 칠 때 1번 술이 있고 8번 술이 있고 어디 술이 뭐 3, 4번에 달려야 가장 이상적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뿌리부터 예. 뿌리부터 여기서 요런 게 한 마디예요. 아, 예.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런 식으로 마디 예. 마디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책에 나오기에는 보통 21마디, 3마디가 3번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보통 그렇게 하면은 덩굴의 세력에 따라 틀린데 저희들은 17마디, 18마디 정도 이상에 달아야지 3번이라고. 아, 3번이라고 보는 거예요. 3번. 지금 그런 식으로 세 가지고 쭉 올라와서 예. 17마디, 18마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근데 요번에 처음에 접붙이기 힘드셨다면서요? 저는 육묘장에 맡겼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됐고. 아. 그래서 보통 예. 이쪽 호수 있는 요 라인의 중간 라인부터 여기까지 아, 거기 안에 이제 달리는 것만 쓰는 거네요. 달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수박이 나온다고 봐야죠. 참고로 여기 수박이 작년에 다 13브릭스 이상 다 찍혔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좀 맛있다고 쳤던 게 11브릭스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거는 13브릭스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농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꼭지가 굉장히 오래가요. 형님,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네. 꼭지의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 건 되게 오래가요. 제가 작년에 팔아봤는데. 왜 그러냐면 예. 농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봤을 때 수박을 잎사귀를 봤을 때 물이 많으면은 저런 식으로 지금 풀 색깔이 나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썬팅된 것처럼 까무잡잡하잖아요. 예. 좀 그래요. 보통 농가들 와가지고 하우스 들어가서 딱 보면은 물을 많이 준 덩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연하게 저런 게 뿌리가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아. 얘네들 같은 게 이렇게 예. 빳빳한 느낌이 있죠. 예. 빳빳해요. 이러면 뿌리가 강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식물을 좀 마디게 단단하게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최대한 좀 단단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물을 아끼면서 좀 조심조심 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약간 그러겠어요. 물 들줘갖고 덩굴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물을 많이 줘버리면 덩굴이 더 잘 넘어가요. 아, 식물이 계속 물을 주면은 연하게 빠지면은 뿌리가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간 말리면서 좀 단단하게 키우면 오히려 뿌리가 더 단단해져요. 여름에 휴가는 가보셨어요? 아니요. 수박 키우면서? 휴가는 무슨 아, 이 쉬운 농사를 지으면서 휴가를 못 가시면 어떡해요? 하루에 밥 2끼 먹는데? 한 끼도 못 먹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 하우스에서 400개에서 450통 정도 나오죠? 450통 450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로스율을 한 50통 정도 잡고 400통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상품성 있는 거를. 그렇지. 그러면 400통인데 400통에서도 그 얼마나 밭 같은 거 이제 골라내야 되니까 그거 골라내면 상품성 있는 거는 300통, 320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우스 이거 하나 키우는데 인건비 계산해갖고 900만 원 이상 못 뽑아내면 적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통에 2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면 농가 입장에선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뭐 수박 비싸다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오리걸음으로 가는 거야. 하루에 허리 못 피고 쪼그라들어갖고 그래야지 이쁜 수박을 하나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을 잘못되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따거나 이러면 수박 농사 망치는 겁니다. 이런데 이 수박이 쉽다고 하는 거는 저 좀 아이러니하네요. 수박이 이렇게 그 단가를 못 받잖아요. 누가 농사 질라 그러겠어요, 솔직하게. 형 요즘 수박 농사 안 짓는 추세죠, 많이. 많이 면적도 줄고 지금 좀 어르신들이 많이 지시기 때문에 힘이 좀 많이 좀 드시고 하시니까 정리를 하시는 편이죠. 솔직히 요즘은. 수박 농가들이 점점 없어지고 수박 가면 그렇죠. 계속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인력들도 없고 요즘에는. 외국인 인력 같은 경우에도 요즘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농사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죠, 사실은. 저도 인력 때문에 고민 많고요, 사실. 아, 맞죠. 예. 이게 뭐 식구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하우스 안이 햇빛이니까 온도 장난 아니에요. 이거 여름에 55도 나가요, 55도. 그 쉽다는 분 와갖고 무료 체험 숨 따기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난 좋다. 좋으시대요. 체험하고 싶으시면 오세요. 형, 벌은 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벌 지금 들어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예, 벌 들어가는 네. 구간 한번 가볼게요. 벌이 지금 많이 죽고 없어서 지금 요거 잠깐 뭐 한 10일 넣어놓는데 한 1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아, 수정이 될 때까지 빌려가지고 하는데 보통 한 10일 정도 빠르면 진짜 잘 됐다 그러면 일주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를 집어넣는데 기본 단가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딸기 농가 요번에 갔다는데 형, 벌 통을 사는데 22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는 건 예. 근데 자꾸 죽으니까 한겨울에 사는데 40만 원인가? 까지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도 요즘엔 없어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요. 서로 뭐 달라. 지금 철에 또 여러 농가에서 지금 벌 집어넣어주세요 막 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 하시는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뭐 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좀 며칠씩 좀 지나서 좀 넣어주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수정 타이밍 맞춰서 집어 넣어야 되거든. 아, 그거 지나가면 끝나는 거죠? 이게 꽃 자체가 요게 암꽃이고 예. 얘가 숫꽃인데 얘가 숫꽃이에요. 근데 얘가 보통 저녁이나 새벽 되면 이게 오물입니다. 이렇게. 오물이고 낮 되면은 얘가 이렇게 펴지는데 이게 이제 한 3번 정도, 한 3일 정도가 이렇게 펴졌다, 오므려졌다, 펴졌다, 오므려졌다 하고 그때 수정을 못 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금 밑에 여기 수박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마디 여기서 지금 이걸 딴 거거든요. 아. 여기에 또 달아야 되는데 이게 죽으면은 폈다 졌다 해가지고 보통 빠르면 한 3마디도 그러고 한 5마디 요 사이에 이제 다음 암꽃이 와요. 오는데 만약에 요거까지 못 달았다, 수정 타이밍을 못 맞춰서 한 3일 타이밍을 지나서 못 맞췄다 그러면은 또 하나, 둘, 셋, 넷, 5 보통 여기에 달리거든요. 그럼 이게 4번과 품질이 그렇게 썩 좋은 수박은 안 돼요. 아, 그렇네. 그래서 적기에 3번과에 내가 포지션을 달아야 된다. 그때 벌을 조금 한 2, 3일 좀 일찍 집어넣어서 수정을 빨리 걸어야 돼요. 아. 그 타이밍을 놓치면 좀 힘들어요. 옛날엔 벌들이 싫었거든요. 토요일까봐. 지금 되게 고마워요. 어쩔 때 보면. 없어서 예. 그나마 다행히 지금 걸려서 저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막 3일씩 비 오고 막 이럴 때는 좀 머리 아팠죠. 아, 그러니까요. 그때 타이밍이었는데 이거 날씨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도 형 잘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잘 걸렸어요. 형님, 그리고 댓글 하나만 또 얘기해주면 수박은 한 방에 돌린다라는 댓글이 있어요. 한 바퀴를 한 방에 돌린대요. 누가? 그 댓글에 대해서 누가 그러는데? 그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수박을 그때 뭐 따겠다는 얘기야? 제가 듣기로는 수박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조금씩 틀어주잖아요, 형님. 예를 들어 수박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건 2번을 돌려주는 게 좋아요. 7, 8kg를 목적으로 키우는데 한 6kg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수박을 살짝만 이렇게 돌려줍니다. 밑에 면이 못 받던 그 햇빛을 받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확하기 한 10일에서 한 일주일 전 사이에 다시 한번 살짝 더 돌려줘요. 아, 그렇게 해갖고 2바퀴 정도를 이상적으로 보는 거죠, 형님. 그렇죠. 그래서 꼭지가 얄쌍하게 살짝 2바퀴 정도 돼지꼬리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형 이거 다 돌리려 그러면 어쨌거나 500통 정도를 돌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숙여서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때 되면 55도 될 거 아니에요, 형님? 보통 바깥에 이제 날씨가 29도, 30도면 하우스는 보통 뭐 한 48도에서 50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애들은 그냥 말라깽이 되겠네요. 밥 3끼 먹어도 살은 빠질 거예요. 작년에 그 7월에 온라인 업체에 납품해갖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드셔봤는데 다들 댓글이 진짜 맛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여기 수박이 진짜 맛있다. 그래갖고 여기 위치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만 팔 거예요. 여기 농가 거는 우리 거예요. 진짜 농사도 부지런해야 되고 이렇게 가지가 쫙쫙 선이 하고 엉킨 거 부분 없고 다 보시면 쫙쫙 펴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정글 같이 생겼어요. 정글. 근데 정글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잎사귀 때문에 해를 잘 못 보게 돼요. 그럼 억지로 이렇게 높이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다들.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저게 잘못되면 기형가를 유발시켜요. 부러지면 안 돼요. 예, 형님 도둑 수박은 뭐예요, 도대체?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 해동굴에 하나를 올려서 얘한테 집중적으로 예. 영양분을 먹여서 이제 키우는 겁니다. 나머지 이런 수박들을 다 따줘야 돼요. 아, 그걸 못 딴 게 엉뚱한 데 달려있는 게 도둑 수박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이쪽에 수박이 왔는데 예. 하나, 둘, 셋, 넷, 5마디 이런 마디에 이제 수박이 다시 나옵니다. 아, 나오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속에 박혀 있죠, 수박이. 아, 수박 모양. 얘가 또 자랄 거 아니에요. 예. 자라면서 여기 수박이 또 달리면서 얘에 대한 영양분을 얘가 또 수정이 되면서 다 가져가는구나. 예. 또 이런 식으로 접시에 올려놓고 나서도 보통 한 3-4번 이상은 돌아다니면서 이런 수박들을 계속 따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얘한테 영양분이 가게끔. 이걸 왜 쉽다 그러죠, 사람들이? 누가? 네. 그분은 꼭 만나보러 가야겠네요. 형, 요번에 저 우곡에 잘 지으신 분 조은규 씨도 그렇고 몇 분은 밑에 따마가 되게 많더라고요. 5kg가 굉장히 너무 많이 나왔어요. 손해 아닌 손해를 많이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날씨의 차 때문에 좀 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새벽 기온이 차가워지면은 얘가 움츠려들고 못 커요. 예, 그렇죠. 받아먹고 팽창이 돼야 되는데 팽창이 안 돼.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안 나오죠. 예. 사실은 하늘이 반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오래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4kg, 5kg를 만드는 게 맞아요. 왜냐? 욕심을 내가지고 무리하게 물질이나 비료질을 많이 했다. 7, 8kg 만들어야 되는데 비료 더 들어가야 돼 해가지고 비료를 막 집어넣고 저온기에 그렇게 하면은 속 다 터집니다. 기박을 많이 유도시키네요. 그러니까 비료랑 물 욕심을 많이 내면은 속이 많이 갈라지는 수박이 많이 나와요. 아, 오히려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순리대로 저온기 때는 좀 조심스럽게 물 양도 그렇고 비료도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조금 작게 키우더라도 맛있게 키우자, 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렇구나. 형님, 그러면 수박 당도는 비료가 해요? 퇴비가 해요? 형은 뭘로 당도를 이제 매겨지는 거예요? 수박 당도는 질소기가 별로 없어야 돼요. 아, 벼랑 똑같아요. 그래서 벼농사 짓고 나서 수박 키운다는 게 맞아요? 덩굴이 지금은 파릇파릇하면서 좀 싱싱하잖아요. 예. 벼도 똑같이 나중에 되면 노랗잖아요. 예, 예. 얘네가 어느 정도 연근다는 거예요, 그게. 딸 시기 정도가 됐을 상황에 이파리가 파릇파릇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노래져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아궁순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렇게 노래졌을 때 한마디로 얘가 이제 싱싱하지 않은 상황이 좀 돼야 돼요, 덩굴이. 아. 당이 그때 급속하게 올라요. 따기 전까지 이파리가 너무 파릇파릇하거나 안 죽는다 그러면은 당도가 좀 안 나온 수박이 돼요. 신장에만 신경 쓰거든. 크기 신장에만 신경 쓰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안에 연글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비료, 퇴비 이런 질소기가 있는 그 영양소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안에 연그는 시간을 쉽게 얘기해가지고 방해를 하죠. 그럴 때는 예. 물을 적게 주고 아싸리 벼농사도 비슷하게 말리잖아요. 예. 그때는 말려야 돼요. 당도를 나오는 기술은 말리는 겁니다. 아, 토마토 대추방울이랑 똑같네요. 네. 대추방울 키우시는 분 보면 당도 높은 사람 보면 나무가 말라 죽어가요, 거의. 그때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덩굴들이 이렇게 지저분하지? 후반부 때 물을 많이 대시면은 그때 이제 잘못되는 수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히려 그럴 때는 차양만 씌워주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물 안 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보고 키우려 그러면 충분히 크게 키울 수 있는데 당도, 오로지 당도만 보고 키우려 그러면 수박 농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물을 댈 시기를 일부러 피해버리는 거예요. 속 다 잘 여물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하늘에 맡긴대요. 그러니까 농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농사 하시는 분 다 리스펙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참을성, 그리고 두 번째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농사 잘 짓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 세 번째, 약간 너그러우셔야 돼요. 약간 유들유들 하신 분들이 좀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 안 돼. 욱하잖아요. 옛날에 가락시장에서 막 상추 집어 던지는 농사분들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자식 1호, 2호, 3호, 12호, 자식 12호까지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자식들이 새끼를 치고 있으니 며칠 동안 저희가 좀 기온이 밤에 너무 쌀쌀했고 새벽 기온이 안 나와서 사실 보면은 이파리가 좀 이뻐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욕심을 내시면 오히려 당해요. 여기서 이파리 펴지하면서 물을 푹 떼가지고 이파리는 펴질 수 있을지언정 수박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되지 못해요. 저도 끙끙대면서 지금 꽤 오래 참았습니다. 이거 물을. 오늘부터 이제 기온이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물을 대기 시작하는데 원래는 지금쯤 오면은 얘가 수박 이상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일부러 참은 거예요. 지금 물 잘못됐다가는 이거 어렸을 때라도 속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커서 표시가 납니다. 일단은 참아야 돼요. 참는 게 중요해요. 수박은 내가 성질 급하면 당해요. 하루하루 나와서 아침, 저녁, 점심 해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면서 어떤 식으로 커가겠구나,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뭐 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해야 되겠구나, 이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싸움. 저도 몇 군데 돌아다녀 봐갖고 아는데 이렇게 이쁘게 핀 데는 나 많이 못 봤어요 사실. 그 다음에 작년에 먹어보고 팔아본 입장에서는 6월 후반부터 7월에 나오는 수박 중에서 탑, 가락시장의 원탑. 근데 어딘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 나 혼자 팔 거니까. 진짜 이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진짜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형님. 이게 보통 이게 나오고 며칠 만에 자라요 얘네들이? 수확을 며칠 만에 수확. 방석 올리고 보통 40일 이상을 참아야 돼요. 저렇게 올라가고 40일 동안 얘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7kg, 8kg가 많을 때가 가장 베스트한 거래요. 너무 커도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요즘 너무 크면 속에 기박도 많이 나오고 너무 크게 자라도 안 좋고 너무 작으면 손해를 많이 봐요 농가가. 5kg랑 7, 8kg랑 단가가 틀려요. 10,000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농가들 어떻게 참어 5kg를 10,000원 차이가 나는데. 딸릴 때는 몰라도 지금 시기에 수박이 좀 풍족할 때는 맛있거나 7, 8kg가 아닌 이상은 단가를 많이 못 받아내요. 미니멈 6kg 이상은 키워줘야 많이 나와줘야 여기 농가들도 돈이 되고. 돈 안 되면 내년에 누가 짓습니까 이거를 12동을. 12동이면 그래도 꽤 많은 인구가 먹어요. 400통씩 하면 12동이면 한 5,000통이 넘는데 5,000명 먹는 거예요. 5,000명. 형님 이거 신고는 다음에 뭘 심어요? 수박을 심고 나선? 그건 선택을 해야 돼요. 수박을 할 건지 아니면은 2차 수박을 할 건지 뭐 멜론을 할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적채 같은 거 좀 심고 해요. 적채 작년에 손해 많이 보셨다고. 아니 나 그냥 팔아먹었는데? 그냥 아무래도 얘가 키우다 보면 땅이 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비작물? 예를 들어 땅 산화되는 질소기를 빼주는 그런 작물을 키워서 비료를 안 주고 물만 집어넣어가지고 키우는 그런. 오히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더 좋아요. 연작을 조금 방어해 줄 수 있어요. 수박 농사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가을 때부터 정비가 들어가야 돼요. 땅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담수나 녹비작물 심어가지고 뽑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수단그라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녹비작물 심어가지고 빼주고 담수를 충분히 해주고 그런 다음에 밭을 이제 전기로 한번 갈아 엎어 놓아서 말리는 작업이 들어가줘야지 다음 연도 연작이 별로 없어요. 잘 짓는다. 벌 많이 돌아다닌다. 이게 벌이 되게 웃겨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옛날에 인공수정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붓질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률이 60%가 안 돼. 뭔 얘기인지 알겠다. 이게 삐뚤어진 기형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벌은 숫곳에서 암꽃으로 옮기면서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버려요. 빽빽빽빽. 가만히 이렇게 묻히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가. 사방을 묻혀주는 거구나. 꽃가루를 사방으로 묻혀줘. 그러면은 얘 자체가 쏙고른 수박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수박 가장 이상적인 수박이에요. 이게. 한번 똑고르게 나오잖아. 이 모양이 나중에는 이렇게 커져갖고 우리가 원하는 이쁜 모양이 나오잖아요. 야, 그 모양을 잡아주는 게 진짜 어렵겠다. 사람이 수정을 시키면 다는 아닌데 꼭지랑 얘랑 틀어진 이런 수박들이 많아요. 이렇게 잘못된 수박. 꼭지랑 배꼽이랑 약간 틀어진 수박. 그래서 수정 타이밍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정 타이밍 때가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40%는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반도 차지한다고 봐야지.
그때 수정이 잘못되면은 물론 나중에 얘가 좀 짱구가 되더라도 비대기 때 저희가 물을 많이 집어넣고 하면은 여기가 찌그러지고 모모한 수박 같은 경우에도 펴지긴 펴져요. 지가 살이 찌면서 펴지는데 꼭지랑 배꼽이랑 틀어진 거는 방법이 없어. 축이 틀어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까지 추워가지고 예. 내일 풀린다고 그러니까 애엄마 하여튼 머리 좋아. 이제 치고 나가야 되거든. 애엄마 지금 1번선에다가 지금 물을 베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타이밍 싸움이에요. 내가 참고 참았어. 이런 조그막 수박 있잖아요. 요런 애들. 이런 조그만 수박 같은 경우에는 날 저온기 때 물 욕심내가지고 아 덩굴 확보해야 돼 하면서 물을 확 집어넣었다가 요거 팍 깨집니다 이거.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압을 못 이기는구나. 그렇지. 낮에 이제 이런 해봤고 꼭 물 때문에 밀어주는데 막 새벽에 얘네들이 10도 이상이 나와줘야지 이렇게 받아먹는데 움츠리면서 나 못 커 추워 안 돼 하면서 안에 팍 터져버려. 그래서 기박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후반부 때 예. 물을 내가 수박 사이즈가 크면 10kg가 기박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물 욕심 많이 내가지고 나중에 큰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파리 덩굴이 파릇파릇해가지고 힘은 막 세가지고 말면 내가 어떻게 막 조절을 못하는 거야. 힘이 워낙 세면은 수박이 터져요. 안에 갈라져요. 위에 달렸다 그러면 썩 좋은 수박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속에 빈과도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얘가 오면서 입장에 밀어주는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힘이 너무 강하면 속이 갈라져요. 아, 여러분은 지금 쉬운 농물 중 하나 수박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번에 포도도 한번 가갖고 욕 먹고 올게요. 저 맨 처음에 말하고 욕 뒤지게 먹었어요. 이거 쉽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가시죠. 예. 속이 비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 술이 뒤에 달려서 그런 거죠? 물 조절 실패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타이밍에 물 많이 집어넣으면 지금 표시는 안 나요. 저온기 때 물질을 많이 하면은 나중에 커지면서도 속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뒤에 수정 타이밍 때 물을 굉장히 많이 주면 뒤에는 치질처럼 아, 치질. 양성화라고 그러거든. 그게 양전화 양성화라고 그러는데 뒤에 보면은 똥구멍 쉽게 얘기해가지고 크게 나오는. 예. 진짜 그거는 잘못하는 게 수정 타이밍인데 물을 많이 대거나 질소비료 막 해가지고 꽃이 오기 전에 비료가 셌을 때 그럴 때 뒤에 그게 많이 벌어져요. 저희 뒷모습 우리 농부형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갔다 나왔는데 더워. 그리고 지금 온도가 어제 되게 추웠었어요. 근데 오늘 잠깐 해 떴는데도 하우스 안에 온도가 많이 더워요. 생각보다. 자, 여기 안에 아까보다 잎이 많이 섰죠.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수박들 여기 따고 있고, 여기가 1번 하우스, 그리고 2번 하우스, 그리고 3번 하우스가 지금 작업 중이신데, 아까 그 순따기 있잖아요. 순따기 저기 끝에 보이세요? 사람 두 분? 저기서 순을 따면서 오시는 거예요. 순따기 체험하고 싶은데 저 순을 잘못 따면 안 돼갖고, 저희가 이제 수확할 때 한번 그때 다시 올게요.